아, 아, 아. 오늘은 두 번째 영상을 맞이하여 독일의 장점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. 일단 오늘은 차와 함께. 차. 사실 이거를 찍기가 좀 고민이 됐던 게 사람 느끼는 게 다 너무 다르고,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10년 정도 거주를 했잖아요. 근데 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또 다르게 느낄 수 있고, 또 저보다 더 여기에 오래 사신 독일 고인물 분들 은 또 엄청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다른 거라 그래도 한번 6개로 추려봤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환경, 깨끗한 공기와 자연 환경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독일은 미세먼지가 굉장히 적은 편이라, 아니 없나? 미세먼지 를 있다고 뉴스에서 들어본 적은 없던 것 같아요. 일단 그 날씨 어플이나 이런 거에 미세먼지의 뭐 퍼센트 이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고 그냥 그런 걸 별로 걱정하면서 사는 것 같진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항상 창문을 열어서 환기도 시킬 수 있고, 그리고 실제로 호흡기 질환이나 아토피 문제 같은 것이 좀 적어요. 좀 많지 않아요. 그리고 그와 더불어 좀 자연환경이라고 했는데, 어느 도시를 가든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 공원, 숲, 호수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디 가나 좀 자연을 느낄 수 있는, 굉장히 가까이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공원 안에, 그리고 도시 내에 수영장이 여러 개 있거든요. 작고 크고 이런 여러 가지 수영장. 막 이렇게 수영장 이렇게 크게 막 뭐 하는 그런 거보다는 좀 작고, 물론 큰 것도 있지만 작은 게 마을,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되게 있어요. 막 2유로, 3유로로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되게 간단한 수영장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약간 수영장이라보다 공원인데 거기 수영장이 딸려있는 느낌이랄까? 그런 게 많아서 날씨가 좋은 날엔 그냥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약간 들렸다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약간 그런 것도 굉장히 흔하고요. 뭐 자전거 타고 그냥 산책 갔다가 수영장 가기도 하고, 막 장 보러 갔다가 오는 길에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,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날씨가 좋은 여름이었어요. 근데 지하철 우반역 앞에 이렇게 호수가 있었거든요. 독일 사람은 수영장 아니고 호수에서도 수영을 막 많이 해요. 근데 수영복을 당연히 안 챙겼을 거 아니에요. 그런 거 별로 상관없어요. 그냥 입은 옷 그대로 위에 거 벗고 이렇게 그냥 일상 속옷만 입고 호수로 들어가서 점프해서 수영하고, 햇빛이 쨍쨍하니까 금방 마르거든요. 또 금방 말리고 집에 가고 이런 것도 되게 많아요. 좀 신기하죠. 저는 베를린에 살 때 그걸 보고 우와 여기 진짜 자유롭다 이러면서 저도 같이 동참했던, 시골이든 뭐 작은 도시든 큰 도시든 할 거 없이 늘 퇴근길에, 학교 끝나는 길에 늘 자연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기분이 들게 하는 게 약간 독일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저렴한 생활비에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 손이나 사람 노동력이 들어간 거 굉장히 비싸거든요.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머리 커트라던가 네일샵, 갑자기 문이 잠겨서 열쇠 두고 나온 걸 깜빡해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일 때 열쇠공을 부른다. 뭐 아니면 이사를 했는데 세탁기를 설치한다거나 큰 장을 다시 재조립한다거나 킹 사이즈 다시 재조립한다거나 이런 거 다 돈 내야 되거든요, 따로. 그래가지고 인건비는 진짜 비싸요.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게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긴 한데, 그 외에 식비, 특히 식비, 요리를 잘 하신다면 독일에 사는 거 엄청 절약되실 것 같아요. 왜냐면 마트 물가가 정말 저렴하거든요. 얼마나 저렴하냐면 계란 10개 들어있는 이 한 판은 2.5유로? 그 다음에 우유 한 팩은 70센트? 막 요렇게 굉장히, 물론 마트도 이렇게 비싼 마트가 있고 좀 저렴한 마트가 있긴 한데, 아무튼 대체적으로 비싼 마트를 가도 한국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저렴해요. 이런 집에서 요리를 해 먹는다면 생활비를 아주 아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그래도 소고기, 뭐 돼지고기
이런 고기도 많이 먹을 수 있어요.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물가가 저렴해서 그런 고기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사 먹을 수 있고, 단점은 해물이 좀 비싸긴 해요. 해물까지는 저렴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독일은 바다에 접근하는 게 쉬운 나라는 아니어서. 세 번째로는 유럽 중심지로서의 위치? 이거는 독일은 유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주변 나라로 이동하는 게 너무너무 편리해요. 물론 독일은 이렇게 9개 나라에 둘러싸여져 있는데 뭐 벨기에, 네덜란드, 룩셈부르크, 프랑스, 스위스, 오스트리아 등등등. 그러다 보니까 국경이 9개잖아요. 그래서 막 차로 넘어갈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기차도 가고, 그리고 스페인이나 이쪽은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거든요. 그 스페인, 포르투갈 이런 데 뭐 몰타, 마요르카, 크로아티아 이런 다른 유럽 국가들 가기에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요. 비행기로 한 3시간이면 어디든 갈 수 있기 때문에 여행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나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독일 오고 나서 정말 유럽의 별의별 국가, 별의별 섬들을 다닌 것 같은데 여행하기는 정말 짱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는 조금 깊게 들어가서 다른 측면에서 독일의 장점을 보자면, 여긴 좀 어려운데 아마 의견이 다른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. 독일은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복지 중심의 국가예요. 그거를 일단 깔고, 근데 그 세금을 많이 내는 만큼 좀 그거에 관련된 복지를 좀 많이 누릴 수 있는 게 또 장점에 들어갈 것 같아요. 물론 그 세금으로 많이 내긴 하지만 일단 가장 몸에 와닿는 건 교육. 약간 저렴하고 품질 좋은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독일은 대학 학비가 무료예요. 심지어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에게도 전부 다 무료거든요. 물론 약간 학생회비 겸 교통비 명목으로 그 학생증이 약간 교통카드로 대용하는 데가 많아서 그 교통비 명목으로 한 학기에 13만 원 정도 내긴 했어요. 근데 한 학기에 13만 원, 그러니까 수업비는 없다는 거죠. 완전 무료로 진행을 했고요. 일단 그것도 좀 정책이 매번 이렇게 5년, 6년 주기로 바뀌긴 하는데 예전에는 아예 다 무료였어요. 외국인이든 뭐 EU 국가 학생이든 독일인이든 전국에 있는 모든 주가 다 무료여서 학비를 걱정할 일은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근데 최근 몇 년에 그 바덴뷰텐베르크 주라는 데가 있는데 EU 국가, 유럽연합이 아닌 국가들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받겠다라고 정책이 바뀌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바이에른도 작년인가 올해부터 유럽연합 아닌 학생들, 제3국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는다고 알고 있어요.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다른 주에서는 외국인 학생들 모두 학비가 무료인 걸 유지하고 있고요. 이건 근데 계속 바뀌어서, 그래서 줄을 잘 골라가면 아직까지도 뭐 너무 무료로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꼭 대학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직업교육, 아우스빌딩이라고 여러 직업교육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를 졸업하더라도 기술을 배우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고 꽤 괜찮은 월급을 받으면서 평범하게 생활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직업교육의 선택도 굉장히 다양하고 약간 취업이나 일을 한다 또는 교육을 받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선택지가 굉장히 많아요. 학사, 석사, 박사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우스빌딩 그 직업교육으로 뭐 제가 들은 걸로는 제가 주변에는 그 맥주 만드는 아우스빌딩 전문 교육 그거 받고요. 간호사도 직업교육 전문학교로 들어가거든요. 그거 있고 요양보호사, 뭐 미용 쪽도 직업교육이고요. 그다음에 그 외에 자동차 정비, 관리 또는 테크닉 호chschul라고 따로 있거든요. 그거는 또 약간 공대 전문 직업학교인데 거기 나오고 졸업하신 분들도 월급 굉장히 많이 받고요. 그러니까 약간 오히려 또 직업에 편차가 없다고 많이 느끼는 나라인 것 같아요. 이건 되게 너무 범위가 넓은데 나중에 학교나 학생 주제를 위주로 한번 찍어볼게요. 일단은 여기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저렴하고 품질 좋은 교육.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공짜.
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5번째, 복지와 안정적인 생활. 여기서부터 너무 할 말이 많은데 이건 좀 다른 챕터긴 한데요.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동자 중심이라 그랬잖아요. 세금을 많이 내고 또 노동자 중심의 나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로서 정말 장점이 확 드러나는 부분이 이쪽 부분이거든요.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 있어요. 아동수당이 있는데 이게 매달 한 아이당 255유로, 아이가 둘이면 500유로 정도 돼요. 중요한 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0살일 때부터 대학교를 졸업하는 또는 직업교육을 졸업하는 24세까지 매달 지원이 돼요. 그래서 이거를 곱하기 12에서 곱하기 24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총 1억, 그러니까 원화 요즘에 환율 따지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. 1억 1천만 원? 처음에 독일 왔을 때 그걸 듣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. 왜냐면 제 가까운 친구가 그래서 독일인인데 걔는 한쯤에 28, 7에 저희가 처음에 만났는데 집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 명의래요. 너 집 어떻게 샀어? 막 이랬는데 그 아동수당을 24살까지 모은 거, 그 다음에 3년 정도 일을 해서 자기가 모은 거, 알바 같은 거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합쳐가지고 집을 샀다는 거예요.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? 어떻게 아동수당을 모아서 집에 보탤 수 있지? 근데 그걸 계산해 보니까 1억 1천만 원이 나오는 걸 보고 가능한 얘기구나 했어요. 왜냐면 그 당시에는 좀 외곽에 있는 집은 2억 4천? 3억? 되게 그 가격의 집을 샀거든요. 그래서 본인이 월급 모은 거, 알바해서 모은 거, 그 다음에 아동수당 합한 거 해서 그렇게 집을 사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. 그 친구만 본 게 아니고 베를린에 있던 다른 독일인 친구도 그렇게 해서 첫 아파트를 구매했어요. 너무 새로운 세계인 거예요.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느꼈어요. 그래서 그건 정말 너무 장점이다. 그리고 육아휴직, 병가, 아이가 아플 때 쓰는 병가가 또 따로 있거든요. 이런 아이 키우기에 좋은 복지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그거는 너무 큰 장점이다. 진정한 복지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으면 내가 낸 세금을 다 누릴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하고 있어요. 마지막으로 6번째가 일단 가장 크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. 워라벨. 이것 때문에 독일에 온 사람을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워라벨이 좋은 나라로 유명하죠. 근데 이거는 일하면은 이제 확 느껴지는데 휴가가 5주에서 6주? 회사마다 다른데 대부분 5주를 받고요. 어떤 데는 6주를 주고요. 그리고 병가도 1년에 6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병가는 총 2주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. 이거를 솔직히 한국 사람들은 다 쓰지 않을 것 같잖아요. 근데 독일 사람은 진짜 다 써요. 이걸 다 쓰면 휴가 6주, 아이 아픈 거 2주, 그 다음에 자기 병가 6주 해서 총 14주를 빵 1년에 쉬는 거예요. 그 대박이지 않아요?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. 저는 꽤 봤어요. 그런 사람도 있고요. 그리고 육아휴직, 출산휴직, 한국도 있지만 그건 비슷한 것 같아요. 한국이랑 독일이랑. 근데 이제 육아휴직, 1년은 유급 육아휴직, 그 다음에 2년 차부터는 3년째까지는 무급 육아휴직이 가능해요. 그리고 남자도 동일하게 1년 6년 유급 육아휴직, 그 다음에 그건 남녀 동일하게 가능을 해서 그거는 잘 또 이 개월수 대부분 사람들은 여자가 1년, 남자가 2개월 이렇게 쓴다는데 잘 자세히 모르겠어요. 이거는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라서 아무튼 1년 유급 육아휴직, 무급으로는 3년 차까지 쓸 수 있다. 그리고 퇴근이 자율출근제 이런 거 많잖아요. 한국도 그렇겠지만 독일도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그런 것 같아요. 보통 일반 사무직 회사에서 일하는 건 막 6시 진짜 일찍 간 날은 7시 반에 도착을 해서 사무실에 와 나 오늘 진짜 일찍 왔다 하고 딱 문이 오는데 이미 독일 남자분들이 한 2-3명 앉아 계시는 거예요. 6시에 왔대요. 사무실에. 왜 그렇게 빨리 하서 나 오늘 어디 가야 돼 이래가지고 2시에 나 가야 돼.
뭐 3시에 나 태아민 있어. 3시에 집에 가야 된다. 강아지가 혼자 있다.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한 번은 뭐 병원 진료를 예약해놨다거나 강아지가 혼자 있어서 8시간 이상 혼자 두면 안 돼서 뭐 2시, 3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. 그러려면 6시에 출근을 해야 돼요. 왜냐면 그 8시간은 맞춰야 되니까. 근데 꼭 8시간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일찍 퇴근하면 뭐 다른 날은 늦게 퇴근해도 되고 이런 게 좀 자유로워요. 그래서 진짜 대박이다 싶었죠. 그런 출근, 퇴근이 좀 자유롭다는 거? 그것도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일단 장점 비디오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